KF-21은 1에서 6기까지 순차적으로 지상시험을 진행하며 7월 첫째 주에 첫 번째 1호기가 초도 비행을 할 것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보라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KF-21 초도 비행 소식을 알린 기사를 바탕으로 현재 KF-21 개발 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과 KF-21 보라매의 지상시험에 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KF-11월 초도 시험 비행이 6월의 둘째 주에 마지막 지상시험을 진행하고 7월 첫째 주로 정해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주도할 조종사는 공군 신도 시험평가전에서 지난해 배출한 11명의 시험평가 조종사들 중에서 조만간 엄선하기로 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날 KF-21 초도 비행이 당초 8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립 과정과 비행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시험 비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해외 기술자 등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미자 및 지상시험을 현충일이 있는 6월 둘째 주로 정했고 본격적인 이륙을 7월로 잡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올해 KF-21에 대한 본격적인 기동시험을 시작합니다. 일단 2월부터 엔진을 가동하는 시험에 들어가는데 엔진이 작동하면서 첫 번째로 KF-21의 모든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엔진과 각종 계기판 및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곧바로 KF-21에 대한 활주로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활주로 주행시험은 전투기가 비행은 하지 않지만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시험을 말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카이가 비행시험을 앞당긴 것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시험 비행은 4년 동안 200만 240번의 비행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일단 KF-21이 제대로 비행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어서 조금씩 비행고도와 거리를 확대해가면서 성능을 시험해야 합니다. 전투기에 장착한 연료탱크 등 외장 장치가 문제없이 분리되는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기체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등 무기가 제대로 발사하는지 공중에서 각종 전투기동 능력도 지상시험을 통해 먼저 시험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 과정은 밤낮 없이 지속하게 되는데 낮에 실시한 시험 비행에서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 야간에 설계를 수정하고 다음날 결과를 반영해 다시 시험 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한 달가량의 시간을 앞당겼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지원을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으로 말하다가 지금은 경미적이라며 한복했다고 합니다. 생산 공장에 인접한 구조시험에서는 KF-21 구조시험기에 대한 내구성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만 개가 넘는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인 KF-22에 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 중입니다. 날개와 내구성 시험은 매우 중요한데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수명이 2500배까지 견디는 시험을 합니다. KF-21은 몸통과 양날개에 76톤의 미사일과 폭탄 연료통 등을 장착하고 고속기동을 합니다. 그런 하중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적으로 가한 후에 날개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 시험 장치에는 KF-21만 3232개의 배선을 연결해 전투기의 구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구조시험 팀장은
3천여 개의 개체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매일 분석해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미사일 시험장에서 737기를 임대해 A4 레이더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국내에서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A4 레이더를 보잉 737에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시험 중이고, 내년부터는 KF-21 보람의 기체로 본격적인 A4 레이더 성능을 시험하는데요. KF-21에는 자동자세 회복 장치, 자동지형 추적, 자동지형 충돌 회피, 자동 조정 등의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자세 회복 장치는 조종사가 버티고 상태에서 전투기의 자세 의심이 될 때 스위치만 누르면 KF-21이 알아서 자동으로 자세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과거에 많은 전투기 추락 사고가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아 전투기가 뒤집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동조정과 자동지형 추적 및 충돌 회피 장치는 적군으로 비행할 때 좌표만 입력하면 KF-21이 산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게 합니다. KF-21에는 비행저 컴퓨터가 3대 나있어 2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비행에 문제가 없는 3중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케이리아의 공장에서는 현재 시제기 6기 가운데 4기에 대한 조립을 완료하고 5호기와 함께 6호기를 조립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의 성능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과연 KF-21은 몇 세대급 전투기인가? 라는 것인데요. 전투기는 레이더 피탐 회피 능력 같은 스텔스 기능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됩니다. 반면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세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라고 부르는 까닭은 절반의 스텔스 플랫폼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하는 진화형 블록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KF-21의 동체 형상은 5세대급의 높은 스텔스기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F와 KF-21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즉 기체 형상이 레이더를 전파해서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항공 KF의 11개 블록 1블록이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프 나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안시세 1제곱미터보다는 약간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 0.5제곱미터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2018년 이후 블록 3에서는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매립해 미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미 공군의 F-22는 0.001제곱미터, F-35는 0.01제곱미터 수준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KF-21을 액면 그대로 4세대로 소개하는 보도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KF-21 개발은 순조롭게 개발 중이며 2월에 진행하는 엔진 테스트를 시작으로 빠르면 6월 둘째 주에 초도 비행을 할 것입니다. 1에서 6개까지 모두 다른 도장을 적용할 예정이며 각각의 날개의 도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1과 2호기에는 엔진까지 장착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시제기의 무늬와 색깔이 모두 다릅니다. 전투기들의 몸통의 끝은 회색과 옅은 회색 약간씩 다른 무늬였습니다. 꼬리 날개도 1호기는 가장 기본인 회색의 흰걸씨 분이었지만 4호기는 파란 바탕에 붉은색 흰색의 독수리 머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KF-21은 시험 비행 이후
블랙이글스도 함께 테스트 비행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군은 키 F-20의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우선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밖에 군 당국은 현재 키 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키 F의 12개의 저피탐 설계 기술을 적용해 스텔스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위험을 드러내는 순간이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